볼루TV 서영욱입니다. 전반 22분 만에 멀티골을 몰아친 이재성 선수가 소속팀 마인츠를 지옥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올 시즌 현재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한 강팀이죠. 리그 5위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16위 마인츠가 3대0의 대승을 거뒀는데요. 물론 도르트문트는 이미 리그 5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티켓도 거머쥔 처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기부여가 덜 된 경기였을 겁니다. 또 필크루크, 후멜스, 자비처, 코벨 이런 핵심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면서 아예 원정에 데리고 오지 않은 것도 영향을 좀 미쳤을 거고요. 뭐 그렇다고 쳐도 마인츠가 도르트문트를 이렇게 3대0으로 셧아웃 시킨 것은 정말 엄청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많이 빠졌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날 선발로 나온 도르트문트 선수 몇 명이 화려합니다. 뭐 주일레, 슐러터백, 도니얼 말런, 마르크 로이스 대단한 선수들 많이 나왔고 또 율리안 브란트, 제이든 산초, 이안 마트센 이런 뭐 주전급 선수들이 또 교체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팀을 상대로 완성한 거는 정말 박수 받을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잔류 여부가 걸린 굉장히 중요한 시합이었잖아요. 이 경기 졌으면 다이렉트 강등 가능성을 안고 최종전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한 경기 남은 이 경기 끝나면 한 경기 남으니까요. 정말 엄청난 승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성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중요한 경기에서 이재성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한국 팬들에게는 더 좀 반가운 그런 경기였고요. 팀이 1대0으로 앞서 있던 상황에서 전반 19분, 23분 이렇게 이제 4분 간격으로 두 골을 추가를 해서 확실하게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나저나 도르트문트는 지난 시즌 최종전에서 이기면 우승이었는데 이재성 선수가 도움을 기록한 그 마인츠한테 그때 2대2로 비겨버리면서 골득 실체로 미넨한테 우승을 뺏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진짜 마인츠전이 매번 신경이 좀 쓰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재성 선수 주요 기록 보겠습니다. 87분 뛰었고요. 풀타임 뛸 수도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기립박수 받게 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마인츠 홈팬들이 엄청난 환호를 이재성 선수가 교체돼서 나올 때 보내줬는데 이제 감동적인 모습이었고요. 포트몹 AI 평점 9.2점입니다. 정말 최고점이었고 양팀 통틀어서 공격 포인트는 이제 2골 기록을 했고요. 슈팅은 4개 때렸는데 그 중에 2개가 유슈팅이었고 그 유슈팅이 모두 골이 됐습니다. 기대 득점이 0.98인데 2골을 넣었으니까 아주 돋보이는 결정력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상대 박스 내에서 터치도 8번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슈팅을 4번이나 하고 2골을 넣은 거니까 인터셉트 3번, 또 리커버리 2번, 또 이제 패스 19번 시도해서 16번 성공시켰고, 야, 패스 숫자가 이렇게 적어? 자, 경합도 11번에서 5번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런 어떤 기록을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 골 넣는 과정들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특히 첫 골 같은 경우에 2대0 만든 골. 이때 마이어 골키퍼, 이날 이제 선발 나왔던 도르트문트 골키퍼가 여기에서 수비수 동료에게 주려고 했었는데, 이재성 선수가 이 위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압박을 굉장히 잘 넣은 거죠. 여기서 볼을 탈출을 했고요. 또 판단이 좋았던 게 여기서 시간 끌지 않고 곧바로 원터치로 슈팅을 때려가지고 골을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대0으로 달아나는 골을 만들어냈던 이재성 선수였고요. 그 다음에 몇 분 지나지 않아서 4분 만에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이제 바레이로 선수가 돌파하고 밀어준 공을 이번에도 이재성 선수가 잡지 않고 여기 보시면은 수비수가 5명이나 주변에 있잖아요. 잡았다면은 바로 이제 공간이 삭제가 됐을 텐데 여기에서 곧바로 이제 골을 이제 원터치로 슈팅을 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재성 선수의 맹활약 현지에서도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훌륭했던 마인츠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를 무너뜨린 경기에서 이재성이 빛났다. 이렇게 아주 멋진 제목으로 이재성 선수를 메인에 내걸었고요. 또 이제 빌트지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평점에서 마인츠 선수들 모두에게 2점 이상의 고평점을 줬습니다. 그중에 선제골 넣고 이재성 골을 도왔던 바레이로 그리고 이재성 이렇게 두 명한테만 최고점인 1점을 줬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독일에서는 1점이 최고점이고 6점이 최저점이죠. 참고로 상대팀인 도르트문트는 선발 라인업에서 6점이 2명이고요. 5점이 7명입니다. 5점이 최고점인데 로이스 선수가 5점 4점. 로이스가 4점 받았군요. 네. 자, 그리고 이재성 선수의 속팀 지금 상황을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올 시즌에 정말 최악의 출발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위부터 계속 순위가 이 오른쪽에 있는
이게 그 순이거든요. 숫자가 17, 18, 18, 17, 18 이렇게 정말 네, 시즌 개막전에서 우니온 베를린한테 1대4로 대패를 했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9라운드까지 승리가 없었고요. 그래서 정말 지난 시즌, 이번 시즌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모았던, 그리고 지난 시즌까지 마인츠를 정말 잘 이끌었었던 보호 스벤송 감독이 경질이 됐습니다. 경질된 직후인 10라운드에야 이제 간신히 시즌 첫 승을 했는데, 이때 상대가 강호인 라이프치히였습니다. 근데 이때 라이프치히를 잡을 때 이재승 선수가 결승골을 넣어서 팀의 첫 승을 안겼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부진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도 이번엔 더 오랫동안 승리가 없었어요. 11월 4일이었거든요. 이 10라운드 라이프치히전이. 근데 이때 이후로 시즌 2승째를 거두는 게 무려 100일도 넘게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감독이 한 번 더 잘렸어요. 스벤성 감독이 잘리고 이제 지베르트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는데 라이프치히전 이후에 한 번도 못 이기고 경질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가까스로 2승째를 거뒀던 게 새 감독인 보 헨릭센이 부임한 뒤인 22라운드 아우크스부르크전입니다. 다행히 이때부터 이제 마인츠의 반전이 시작이 되는데, 이 아우크스부르크전이 이제 2월 17일이었습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진짜 간격이. 예. 근데 이제 아우크스부르크전 이후로 또 3경기 승리가 없었는데, 특히 그 사이에 이제 그 25라운드 바이에른 뮌헨 원정 경기가 있었거든요. 이때 이제 무려 1대8로 참패를 했었어요. 이게 3월 16일인데 이때를 바닥 짚고 이제 올라옵니다. 예. 그 뒤로 그 바이에른 뮌헨 원정 8대1 대패 이후로 지금까지 패배가 없습니다. 2달 동안. 어제 도르트문트전 포함해서 8경기 무패고요. 무려 4승 4패입니다. 그 전까지 25경기에서 꼴랑 2승했던 팀인데 최근 8경기에서 무려 4승을 추가하면서 강등권을 벗어났어요. 이번 경기 이기면서 처음으로 1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직 최종전 한 경기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일단 다이렉트 강등은 피했습니다. 절대 다이렉트 강등당하는 상황을 일단 모면을 했고요. 이제 최악의 상황이 온다고 해도 승강 플레이오프까지만 떨어지는 그런 순위까지 지금 올라온 겁니다. 지금 쌓이는 승점들이. 그러니까 마인츠의 이런 극적인 반전에는 일단 보 헤닉센 감독의 선임이 주요했고요. 올 시즌 초에 그 부상자가 좀 많았어요. 또 그 주포인 아조르크 선수가 난조에 빠지면서 아조르크 선수가 개막전 때 PK 계속 놓치고, 예, 정말 그 뒤로 계속 좀 부진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주전 핵심 선수인 이승 선수도 이제 아시안컵 다녀오고 좀 여러 가지로 좀 부상자도 많고 하여튼 좀 문제가 많았던 팀인데, 스벤송 감독이 떠나고 중간에 지베르트 감독이 이것저것 테스트하다가 승점 엄청 날려먹은 다음에 이제 헨릭센 감독이 스벤송 감독 시절에 했던 그 폼의 중심으로 다시 팀을 재정비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잘 먹혔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그 사이에 공수의 핵심 선수들이 장기 부상에서 복귀한 것도 결정적이었습니다. 수비에서는 지난 시즌에 잘하다가 올 시즌에 부상으로 길게 쉬었던 한채 올슨이 이제 복귀한 게 굉장히 컸고요. 공격 쪽에서는 에이스인데 정말 부상이 너무 잦아가지고 실물을 보기 힘들었던 부르카르트 선수가 복귀한 거, 이 두 가지가 공수의 밸런스를 확실하게 잡아주면서 마인츠에게는 굉장히 힘이 됐고요. 특히 이제 또 중간에 아미리 선수를 영입한 거, 요거까지 더해지면서 완전히 다른 팀이 된 거죠. 특히 이제 한치올슨 복귀하면서 실점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거 좋았고, 또 부르카르트 선수가 이제 3월부터 폼을 찾아서 지금까지 10경기에서 무려 6골 2도움입니다. 그러면서 공격에 힘을 좀 실어줬고요. 그러면서 이제 3월까지도 리그 2골이었대 이재성 선수가 팀 내 최다골이었거든요, 마인츠가. 근데 지금은 이제 7골인 이 부르카르트 선수가 추가골을 좀 넣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승점을 본격적으로 쌓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재승 선수의 기여도를 빼놓을 수가 없죠. 팀이 부진할 때 전술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역할 옮겨다니면서 제 몫을 했고요. 이재승 선수가 이제 헨릭센 감독 체제에서 다시 이제 공격적인 역할을 받고 있는데, 그 전에 지베르트 감독 시절에는 선발에서 빠진 적도 있고 뭐 수비형 미드필더도 보고 상당히 좀 다양한 역할을 좀 꾸준히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전방 압박을 실게 거는 데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 일차적인 수비 역할을 잘 하면서 지금 공격 포인트도 상당히 많아지는 팀이 지금 잔류를 거의 확정짓는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올 시즌에 지금 28경기 6골 4도움, 그러니까 이번에 2골 추가하면서 올 시즌 공격 포인트 이제 두 자리 숫자 10개째를 채우게 됐고요. 참고로 이제 작년에도 도르트문트전에서 2경기 1골 1도움
했었던 두 경기 모두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었던 이재성인데 올 시즌에 또 두 골을 추가하게 되면서 드루트문트에게 강한 모습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성 선수가 골 넣은 경기에서 마인츠가 올 시즌에 무려 3승 1무입니다. 무패.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요. 자, 그리고 기록 보시다시피 1부 리그에서 지금 89경기 뛰면서 통산 17골 11도움. 네, 근데 보시면은 오른발 왼발 이 헤더 요 밸런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2부 리그 실 때도 그랬고 아무튼 오늘로써 이제 182경기 분데스리가 1, 2부 통틀어서 36골 33도움 기록하고 있는 이재성 선수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렇게 도르트문트를 잡는 사이에 또 굉장히 이 마인츠 입장에서는 다행이었던 것이 개막전에서 마인츠를 4대1로 박살냈었던 지금은 강등권 경쟁자입니다. 15위 우니온 베를린이 17위에 있는 퀼른하고 지금 단두대 매치했어요. 이번 라운드에. 그러니까 6점짜리 경기죠. 근데 여기에서 17위 퀼른이 15위였던 우니온 베를린을 잡아줬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한 경기 남게 됐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퀼른은 마인츠를 따라잡을 수 없는 팀이거든요, 어차피. 근데 우니온 베를린은 이 경기를 지면서 마인츠한테 순위를 뺏기면서 지금 우니온 베를린이 지금 강등권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이제 좀 의미 있는 더 의미가 있는 승리였던 이유가 또 같은 날 벌어졌던 우니온 베를린과 퀼른 경기 결과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재성 선수 활약 정말 대단합니다. 팀이 2부 리그로 떨어질 뻔한 위기에서 팀을 구해냈는데 지금 홀슈타인 킬 지금 이재성 선수의 원래 그 분데스리가 데뷔팀이죠. 홀슈타인 킬이 이번에 처음으로 1부 리그 승격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재성 선수의 마인츠가 강등이 되면 이게 좀 기묘하게 또 엇갈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었는데 아무튼 홀슈타인 킬과 함께 다음 시즌에 마인츠가 분데스리가 1부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밤을 새고 어제 손흥민 선수가 공격 때부터 그래서 듣다 보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가 이상하지? 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참고로 오늘 저녁 12일 저녁 7시 40분에 뭉쳐야 찬다의 이재성 선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재밌었다고 하는데 봐주시면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성 선수가 강호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소속팀 마인츠의 잔류를 사실상 확정 짓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멀티골을 넣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